이곳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공되는 내용은 극히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모든 내용은 단지 참고사항으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여야 하며, 따라서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스스로에게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미국 3대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스몰캡도 하락하고 유럽 시장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아시아 시장은 좋았습니다. 어제. 요새 최근 며칠간은 오히려 중국 시장이 좋은 것 같아요. 일본은 스가가 그만둔다는 얘기한 이후로 장이 가장 좋고, 도이치방크에서 펍에서가 너무 높아가지고 일시 급락이 불가피하다라고 나왔어요. 이 기사는 일시, 단기적이라는 거죠. 급락, 좀 세게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추세적으로 놓고 보면 문제 없다. 다만 조정받을 때 사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근데 여기 이제 도이치뱅크 펍에서 나온 김에 보여드리면,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펍 지수라고 말하는 건데, 이게 한 기업의 자산 총액을 GDP로 나눠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우리가 쉽게 말할 때 시가총액 대비 GDP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하거든요. 약간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 전체의 자산 규모고,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거는 그 주식시장 전체를 GDP로 나눈 거기 때문에, 근데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 관점에서 놓고 보면 가장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익 배수가.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뭐 Q레이쇼, 이거는 자산을 전부 다 현재 시점에서 대체하는 뭐 그런 개념이고요. 빨간 것이 P10인데, 이거는 그 10년 EPS를 인플레이션을 적용해서 현재 시점으로 환가한 다음에 펍에서를 보는 겁니다. 크레스멘트는 이 해당 크레스멘트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만들어내는 자체의 어떤 판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높아요. 그리고 이제 빨간색이 가장 낮은데, 그나마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는데 IT 버블 때를, 요게 이제 케이스 실러 지수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 주택 지수를 만들어내신 한 분이 케이스 실러라는 교수가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여기 보시면 장기적으로 이게 IT 버블 붕괴 이만큼 올라가지 않은 것 말고는 다른 모든 긍정적인, 그러니까 그 가치, 주식에 대한 가치 배수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거 이외에 예전에도 계속 보여드렸었지만, 신용융자 잔고는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가장 높은 수준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신용의 규모가 가장 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주식시장은 언제 언제 조정을 받아도, 세게 조정을 받아도, 근거가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건 항상 인지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애플이 어제 3%나 급락했거든요. 이유는 미 법원의 반법정 판결이에요. 애플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고 아이템을 거기서 결제하는데, 그 결제하는 아이템의 30%를 막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최근에 구글 방지법이 통과됐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결과적으로 안드로이드 폰이나 혹은 애플 폰 양쪽에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앱스토어에서 그러니까 앱을 다운받고 거기서 결제를 하도록 강제하는 거죠. 그리고 통행세를 받겠다. 우리 예전에 참 안 좋은 시기에 양아치들이 통행세 받던 그런 행위를 지금 글로벌의 대기업들이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참 나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지는 좋게 보이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애플 광고는 딱 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이거 애플이구만,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그 이미지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악랄한 돈을 끄집어 모으겠다라고 하는 그런 행태를 생각해보면 사실 굉장히 속으로 끓어오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법으로 제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흐름 자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대규모 수수료를 징구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를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앱스토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뉴욕 배달 앱에 15% 수수료 상한을 설정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기사를, 이거 환경 글로벌 마켓 기사인데 강연현 기자께서 9월 10일자로 올린 겁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3대 배달 앱 그룹업, 더오대시, 우버이츠가 뉴욕시가 수수료의 상한선을 둔 것을 위협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뉴욕시는 각각 배달 회사가 식당에 청구할 수 있는 게, 배달 수수료는 15%, 광고 수수료는 5%를 넘지 못하도록, 이 15%가 말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15만 원
음식 시키는데 15,000원을 받는다. 야, 이 상상이 됩니까? 그 다음에 이 배달 앱에다가 광고를 올려주는데 매출의 5%를 띄어가겠다? 야, 이거 뭐만 안 들었지 X 강도 같은 그런 행위가 아닌가요? 계약대로 하면 30%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여기 보면 샌프란시스코에도 비슷한 법안이 6월에 통과됐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독과점 행태하고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뭐 배민이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업, 그러니까 국가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수수료에 대한 제재 법안들을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쪽 기업들, 우리가 속칭 혁신 기업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혁신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그런 인터넷 환경 하에 사람들을 끄집어 모으는 그런 어떤 일정 부분의 수고를 들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수수료를 띄어가는, 기업 입장에서는 참 긍정적이거나 투자자 입장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경제 시스템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앱스토어에서 물건 사서 배달시키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흐름 자체는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건 인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성, 그러니까 이익 성장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브레이크가 약간씩 걸리지 않을까 향후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안의 추이를 유심히 잘 봐야 됩니다. 앱스토어는 이렇게 지금 이미 우리가 그 구글 앱 방지법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애플 관련된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런 어떤 하이테크 관련된 것 가지고 앱을 만들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혁신 기업이라고 말하는 이런 기업들의 움직임도 법안이 어떻게 통과되는지를 유심히 봐야 그 기업의 성장성을 잘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한경 글로벌 마켓에 이 기사를 뽑았는데, 이 기사를 왜 뽑았냐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런 얘기 한다면 공산당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철저한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 기사를 뽑았는데요. 대기업이 자사주 매입하는데 2% 세금 내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정인석 기자께서 9월 11일 날 썼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삼성전자에서 자사주 매수하는데 세금을 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 법인에서 자기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사겠다는데 왜 세금을 내라는 거야? 이거 제정신이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자본주의에 철저한 미국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을 왜 하게 되는 거냐면, 굳이 미국 이 자사주 매수를 하는 것에 미국 CEO들이 다른 생각도 가지고 있고 자사주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바이백인데요. 이거 yarden 리서치에 나온 데이터입니다. 2021년 9월 3일자예요. 여기 보시면 이 데이터 바이백하고 디비덴드인데, 보시면 여기 2006년도, 2007년도에 급등하죠, 바이백이 폭발적으로. 여기 보시면 2018년도에 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팡팡 이렇게 바이백을 세게 매수하는 행위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여기 보시면 이거는 미국의 그 기업의 이익 추세예요. 근데 경기가 확정되면 계속 기업 이익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이 도달하면 이 증가 추세가 떨어집니다. 혹은 하락하거나. 이 시기에 기업이 이익 규모는 자기 기대치보다 못한데 그걸 좀 더 잘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짓이 바이백이에요. 바이백을 대규모로 하는 이유는 바이백을 하게 되면 유통 주식수가 줄어듭니다. 근데 EPS는 당기순이익을 유통주식수로 나눠주거든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의 변화율이 낮다 하더라도 유통 주식수를 줄여버리면 EPS가 늘어나게 됩니다. 주당순이익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주당순이익이 늘어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펍의 수가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펍에서는 프라이스, 주가를 EPS 가지고 나눠주기 때문에. 그러면 펍의 수가 낮아졌다는 얘기는 주식을 더 살 만한 그 여력이 있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펍가 낮으니까. 그럼 주가를 부양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ROE를 좋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ROE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떤 자본을 가지고 운용해서 얼마나 이익을 얻었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EPS를 BPS로 나누면 ROE가 나옵니다. 그런데 EPS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성과를 크게 못 냈다 하더라도 EPS가 유통주식수를 줄이면서 늘어나서 ROE를 좋게 만드는 효과를 보여요. 결과적으로는 뽀샵질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이백이. 그런 행위를 왜 하느냐?
사실은 기업의 이익은 이 기사에 보면 이제 근로자들한테 노동으로 이게 뭐 근로자들한테 급여나 혹은 신규 투자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거예요.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건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 주가에 그 CEO들의 급여가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EO들이 이렇게 바이백을 기업의 이익의 증가 추세가 떨어지거나 감소할 때 행위를 하는 이유가 그 이유가 있고, 이 행위를 가장 잘하는 쪽이 정보통신 쪽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애플이나 구글이 이런 쪽에서 이런 행위들을 잘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기보다는 근로자들이나 이런 쪽에 세금 급여를 늘리거나 오히려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게 되면 다른 쪽에 이익을 주거나 혹은 거기에 인력을 고용하거나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혹은 현재 근로자들한테 급여를 줘라. 이런 행위를 하라는 거죠. 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라. 그 세금을 가지고 정부가 그만큼 다른 쪽에 쓰겠다 이러는 거죠.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이제 대규모 기업들이 경영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만약에 그 정상적으로 투자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얘기하면 이렇게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CEO의 뭐 급여라든가 이런 쪽을 위해서, 물론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행위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전혀 그 논리가 없는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음으로 갈 게 중국인데요. 이건 그냥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허세민 기자께서 9월 10일 날 중국이 홍콩으로 우회 상장을 하는 것들을 규제한대요.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다 안 하고 홍콩에다 우회 상장하는 것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자본주의에 대한 통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유심히 보고 있는 이유는 네이버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 패턴은 사라질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지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쪽에서 강화돼서 경제 활동이 진행되고 움직이고 있는 거는 소멸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다만 제가 네이버에 대해서 주저하는 거는 얘가 레이팅 부분이 사실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추세가 단기적으로. 이거 로그 차트인데 리니어 차트로 그냥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올라온 정도가 지금 과연 매수를 해야 될 거냐, 장기적으로 들고 있는다 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최근에 매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것들이 개걸음치는 행위들을 보고 계시잖아요. 삼성전자, 현대차, 이제 화학 관련된 주식들,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 이런 것들이 개걸음치는 걸 보시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행보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거고. 여하튼 네이버가 어제는 반등했습니다. 한 2% 넘게 반등했는데, 잠깐 말씀드렸지만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카카오는 너무 이 시장 상권이나 이런 쪽들도 계속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네이버보다 훨씬 높습니다. 제재에 대한 가능성이. 네이버는 이 정도 올랐고 카카오도 오르긴 올랐어요. 그런데 어제 기사 보면은 외국의 CLSA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너무 반응이 심하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매매 동향을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사긴 샀거든요. 얼음에 오줌 누드 샀습니다. 지금 매도는 20만 주 매도하고 사는 건 2만 주 샀어요. 외국인은 매도 물량은 줄었지만 아직 매수로 더 전환하지 않았고, 이거 네이버입니다. 카카오는 여기 보시면 카카오는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이 안 줄었어요. 어제도 100만 주 털었습니다. 기관은 또 말씀드렸던 모에 오줌 누는 격으로, 그러니까 아직 패턴 자체가 이게 마무리가 된 건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좀 찍으셔야 될 것 같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이제 약간 둔화되고 있는데, 이게 매도 물량도 보면 일정 부분 일단락이 돼서 지금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60만 지지선 가이드라인 쪽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싸게 사면 60만 초반대 언저리가 일시적으로는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차 말씀드렸지만 NC소프트는 기업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크래프톤도 보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배틀그라운드와 관련된 주식이거든요. 이게 근데 최근에 뉘앙스가 안 좋은 거는
중국이라고 하는 시장은 인구 규모도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고 게임 산업이 굉장히 그 중요한 섹터인데, 소비 섹터인데 그쪽에서 지금 게임 관련돼서 계속 억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주식시장, 그러니까 게임주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얘네들이 머리를 못 들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머리를 들게 될 겁니다. 근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국내 매출이 대부분이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고 있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국내 매출이 훨씬 더 작아요. 한참 작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시장이 넓다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크래프톤이 유망한 주식이고, 또 게임 산업이라고 하는 건 없어질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도박 사업이 안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 게임 산업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데 움직이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손 안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행성, NC소프트가 사행성 논란에 휩싸였는데, 그렇지만 않다면 제재에 대한 부분은 뭐 일정 부분 청소년한테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사람들한테 있을 수가 없어서 게임 산업은 영속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장기적 포트폴리오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게임 산업이 이게 들쑥날쑥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코카콜라라고 하는 그 아주 단순한 제품 하나 가지고 영속할 수 있지만, 게임 업체는 게임 하나 가지고 영속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패턴도 있고 순환도 하고 뭐 유행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이제 시장이 좀 넓은 쪽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이제 두 가지 주식들을 이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최근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직도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크래프톤이 이제 그 물량, 그러니까 보유 의무 물량이 끝나서 시장에 쏟아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시장 자체는 밀려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기관 자체는 아직도 매수 물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과 관련된 그 제재 관련된 부분들이 금융주, 게임주에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이 바뀌는 그 시점이 잡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하이브는 왜 들여다보고 있냐면, 우리나라가 결과적으로는 향후에 어떤 산업 섹터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장을 선도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중에 일부분을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 중에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 컨텐츠와 관련된 산업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예전에 좀 지금 말고 80년대 뭐 이렇게 좀 젊은 시절을 보내셨던 분들 보면 뭐 나이키, 그 다음에 리바이스, 뭐 조금 더 지난 뭐 TJ 프라이데이 뭐 이런, 그러니까 서구 문명에 대해서 동경을 가졌던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선도주자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국내 문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컨텐츠를 유출할 수 있는 상당히 파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YG 엔터테인먼트니 SM니 뭐 이런 쪽을 쳐다보고 있지는 않고요. 하이브 쪽을 쳐다보고 있는데, 대규모로 이제 해외 기업도 M&A를 해서 인수를 했죠.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보면 산업 성장성도 있고, 규모에서도 큰 규모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을 하이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얘를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이 기업도 예를 들면 그 안에 있는 엔터테이너에 의해서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냥 단순히 눈 감고 투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걸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배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높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추세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2021년도 여기 중간에 쭉 올라오면서 뭐 합병이나 이런 얘기들 때문에 추세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정 국면을 거친 다음에 들어가는 게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얘를 계속 쳐다보는 이유는, 하이브 일단 매매 동향을 보면 지금은 뭐 일정 부분 약간 파는 색이 높지만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디즈니입니다. 이게 꼭 디즈니가 하이브하고 동일한 패턴으로 보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것도 뭐 컨텐츠 중에 한 분야라고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1981년도부터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문화 쪽에서 무엇인가를 뽑아낼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초창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대표적인 주자는 하나, 포트폴리오 안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그룹주로 보면 저는 국내에서는 CJ그룹주가 그 문화 콘텐츠 관련돼서는 가장 포트폴리오를 잘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물론 여기는 문화 콘텐츠 하나만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식료품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전체의 문화 콘텐츠 쪽만 커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기업은 우리나라가 식료품 부분이나 이런 것도 K푸드나 이런 쪽에서 긍정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다면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산업 섹터군의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포스코 같은 철강 주식이 추세적으로 올라갔다가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면서 사실 중국이나 이런 쪽이 시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얘가 미국이나 혹은 다른 글로벌 컨텐츠를 추격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 강도를 세게 늘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계속 밀고 올라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나마 유망한 섹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장기적 안목에서 놓고 보면 그룹주 중에서는 CJ그룹주도 상당히 유망한 주식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주식 관련돼서 말씀드린 거는 모두 다 개인적 의견이니까 잘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